1월 28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경제 지표가 부진했지만 기업 실적 호조가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다우지수는 0.51%, 나스닥 지수도 0.62% 상승했고 S&P 500 지수는 0.54% 상승하며 5년 1개월 내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유럽 증시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독일 기업의 경기 신뢰도가 3개월 연속 상승했다는 발표가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영국은 0.31%, 프랑스와 독일은 각각 0.69%, 1.42% 상승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연대보증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이 금융권과 기업 대출 등의 일부 남아있던 연대보증제도를 완전히 없애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의 노골적인 엔저 정책에 독일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반발하는 가운데 중국도 급격한 위안화 절상 방어에 나서면서 글로벌 환율 전쟁에 동참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중국이 환율 방어에 가세할 경우 글로벌 환율 전쟁 전선이 크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1월 28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기업들의 실적 호조 덕분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3대 지수가 1% 미만으로 오르면서 S&P 500 지수는 5년 만에 1,500선을 회복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는데요. 자, 이제 이번 주 미국의 어닝 시즌은 막바지에 이르게 되는데 어떤 기업의 실적이 남아있는지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미국 분위기와 달리 우리 시장은 투자 심리가 더욱 위축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대형주 중심으로 하락세가 짙어지면서 코스피 지수는 1940선대까지 밀리기도 했는데요. 이번 주 과연 저점을 형성할 수 있을지 시장에 대한 전망 자세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이상로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면 우리와 달리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S&P 500 지수가 5년 만에 최고치를 또 기록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보시면요. 우리나라 빼고는 다 시장의 분위기 상당히 좋습니다. 그만큼 소위 말하면 왕따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껴졌던 1,500선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고요. 거기 안에는 당연히 기업의 어닝 시즌이 작용을 했겠죠. 그리고 한번 보시면 2007년도 12월 이후에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 그만큼 시장의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1월 효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1월 효과라고 하는구나 라고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신규 주택 판매 건수 같은 경우에는요, 예상치보다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하지만 그런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미국 증시는 좀 더 랠리를 지속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에 시장의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은 유로존 은행권에서 ECB 장기 국채에 대한 부분을 일찍 조기적으로 조금 갖겠다, 조기 상환 계획을 발표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어느 정도는 시장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이끌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생활용품 업체인 프록터앤갬블 같은 경우에도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순이익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올해 목표치 같은 경우에도 상향 조정을 하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낙관적으로 이끌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시총 1위가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애플이 절대 강자로 군림하던 1, 2년 자체가 지금은 넘어가면서 엑슨모빌이죠. 엑슨모빌 같은 경우에는 원유라든지 아니면 가스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요. 경기 부양 모멘텀 자체에 어느 정도 탄력을 받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시총 1위 자리를 재탈환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 시장의 큰 약점은 바로 북한발 리스크겠죠. 이 북한의 핵실험 도발에 이어지면서 투자 심리가 더욱 위축되는 모습인데 이 외국인의 선물 매도 3조 가까이 걸어 놓은 상태라고요. 추가 하락이 이어진다면 어느 정도까지 그 가능성을 열어둬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박스권 하단이라고 네. 생각했던 1960포인트 자체가 힘없이 무너지는 모습이 좀 나타나는 네. 우리나라 증시였고요. 시장의 지금 글로벌적 분위기를 한번 보시면 일단은 김정은 체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대한 결심을 했다. 그런 뉴스까지 나오면서 어느 정도 3차 핵실험에 대한 가능성 자체를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변 여러국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은 중국의 반응을 조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강경하게 안 된다는 발언을 했었죠. 그런 네. 부분 자체는 우리나라에게는 이슈가 되겠지만 일단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한번 보시더라도 우리가 북한발 리스크를 한번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일단은 소문에 의해서는 당연히 하락하는 분위기는 항상 좀 나타났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발사 이후에 어느 정도 어디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나라 증시는 원상태로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런 부분은 잠재적인 리스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어느 정도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하단을 한번 잡아본다면요. 우리가 차트적으로 한번 보시면서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갭 메꾸기에 대한 소화 과정이라고 조금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런 갭이 앞서서도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쉽게 좀 떨어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나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포인트에서 더 이상 떨어지기는 사실상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요. 지금 무조건 지켜줘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1960포인트를 마지노선으로 봤는데요. 지금은 어느 정도의 단기적인 과매도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만큼 북한발 리스크 자체가 일단은 우리가 확정이 되는 순간까지는 방심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대형주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에 대해서는 조금 관망하는 장세가 조금 연출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뭐 지금 세계 시장 사이클 자체가 지금은 경기 부양 모멘텀 사이클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점을 먼저 파악을 하시고 난 다음에 조금 적절하게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고 그만큼 다른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IT에 대해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리고 대만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높은데 그만큼 글로벌적으로는 지금 IT 경기 자체가 상당히 죽는다는 느낌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만큼 삼성전자의 주가도 약세를 보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애플의 주가도 지금 시총 2위까지 내려앉았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지금은 글로벌적으로 다 퍼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경기 부양 모멘텀 쪽에 수급 자체가 좀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한 개 더 악재로 조금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지금 상당히 어려운 한국 증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가 중소형 개별주 장세를 좀 더 연출을 하면서 포트폴리오 개편을 좀 더 하시는 전략이 조금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애플이 시가총액 1위를 내준 건 IT의 힘이 꺾이고 있다는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겠죠. 투자 전략 세우실 때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의 관심 종목 들어보도록 할 텐데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맞습니다. 예. 관심 종목을 생각을 할 때 요즘은 시간이 더욱더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분위기가 어려운 것을 저 스스로도 느끼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자기 주장뿐만 아니라 일단 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시장에 맞춰가야 되는 게 우리들의 또 전략이고요. 시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가는 어느 정도의 형평성을 담아서 오늘은 경기 부양에 대한 경기 부양주죠. 그래서 현대건설이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건설 경기가 상당히 많이 주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 자체가 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고 있다.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면서요. 상당히 꾸준히 주가 자체도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보셔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만큼 3분기까지만 하더라도 GS건설 그리고 대우건설 같은 기업들이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4분기 다시 한 번 더 시장의 예상치를 부합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그만큼 해외 수준 모멘텀 자체가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해외에서 어느 정도 돌파구를 찾으면서 다시 한 번 더 모멘텀 자체를 이끌어가는 모습이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박근혜 당선인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완화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더 건설주에 대해서 추가적인 그리고 초입, 연 사이클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은 추세적인 모멘텀에 대해서 투자를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거기에 대해 세계 글로벌 경기 자체도 지금은 경기 부양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모습, 그리고 미국의 주택 경기도 회복이 되고 있죠. 그런 모습이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훈풍이 불어오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한번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더라도 지금은 어느 정도의 박스권 하단에 좀 위치한 모습이라고 정리를 좀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실적 또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 실적에 대한 리스크 자체는 우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부터는 1분기에 대한 기대감에 좀 더 투자를 하셔야 될 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작은 박스권 하단에 놓여 있는 위치라고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20일선을 강하게 지지를 하는 모습이 한번 나타났고, 일봉상으로 넘어갔을 때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120일선이죠. 추세선 자체를 지금 깨지 않고 다시 한번 더 급반등을 하는 모습,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급적인 부분을 확인하실 때 일단은 투신권에 그리고 기관의 매수세가 긍정적으로 들어와서 일단 120일선을 강하게 지켜줬다는 모습이 우리는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정리를 좀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매수가로 좀 생각을 하신다면 일단 지금 같은 부분에서 67,500원 부분을 우리가 매수가로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는요 75,000원까지 장기적인 모멘텀을 좀 가지고 바로 보시는 전략이 긍정적일 것 같고, 그리고 하단에 65,000원 이하에서는 우리가 손절 라인으로 정하시면서 대응하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리스크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 부분에서 급하게 추격 매수보다는 우리가 항상 하듯이 눌림목 매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현대건설까지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유망 업종과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AS를 받아보겠습니다. 참 시장은 어렵지만 참 종목별로는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걸 두 종목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데요. 오늘 AS 받아볼 종목은 YG파워와 CJENM입니다. 두 종목 모두 목표가를 도달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목표가에 두 종목 다 도달한 건 맞는데요. 네. 종목의 진행 상태는 둘 다 좀 틀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YG파워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가 대비해서 대략 26% 정도 수익이 발생을 했는데요. 네. 어제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은 그 주가가 굉장히 크게 한번 올랐다가 또 종가에는 밑으로 크게 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어제 그 거래량이 한 2,500만 주를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대량 거래를 터뜨렸다가 그것이 유지가 안 되고 결국 밀려나 버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단기적으로 저항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조정을 한번 거치고 간다든지 아니면은 조정을 계속 받아버리면서 그냥 주가가 쭉 처진다든지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올 수 있고요. 현재로서는 이 무선 충전 관련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크로버 하이텍하고 그 다음에 RF텍 그리고 YG파워를 꼽을 수 있는데 그 실제로 실적이 제일 좋고 한 쪽은 이제 크로버 하이텍이라든지 이런 쪽입니다. YG파워 같은 경우에는 덩치가 작고 그 다음에 또 약간 그 테마성으로 분류되기가 쉬운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탄력이 좋은 것이지 그 종목의 어떤 실제적인 내용만을 따지고 이제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간다라면 아무래도 좀 불리한 면이 있을 수밖에 없죠. 따라서 지금 그 투자를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짧게 끊어치시면서 대응을 노리시면 좋겠고요. 네. 조정을 주더라도 이제 바로 하방 경직을 강하게 보여주지 않는 이상은 바로 급하게 사실 필요는 없고 좀 충분히 조정을 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무난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CJENM 같은 경우에는 그 최초 매수가 대비해서 대략 한 16% 정도 수익을 발생시킨 상태인데요. 아무래도 앞에서 말씀드린 종목과는 좀 무게감이 틀립니다. 덩치도 크고 그 다음에 또 최근 들어서 상승 기조를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중장기적인 흐름을 보셔도요. 지금 차트상으로도 이중 바닥을 만들면서 돌파를 막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앞으로 중장기적인 상승 흐름을 좀 더 이어나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5주 연속 상승세를 탔기 때문에 주가가 한 번쯤은 눌림목을 거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한번 차익 실현을 일부 해주시고 밑에 가서 다시 저점 매수를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그대로 그냥 무시하고 갖고 가셔도 상관은 없는데 최근 들어서 시장이 좀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을 감안한다라면은 뭐 한 번쯤은 한 절반 정도 끊어주고 갖고 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종목은 뭐 현재로서는 꾸준히 상승세를 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보유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조정을 줄 때 저점 네. 매수를 하시는 그런 전략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와이즈 파워와 CJ ENM 두 종목 AS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관심 가져볼 만한 업종 들어볼 차례인데 어느 업종 살펴볼까요? 예, 최근에는 그 대체 에너지 관련주들이 계속 순환매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네. 태양광도 한번 오르고 또 원자력 발전해서 이제 한전 기술이 굉장히 좋은 진행을 요즘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도 진행이 좋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풍력 관련주들도 바닥에서 꾸준히 상승세를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풍력 관련주를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네. 지금 현재 그 에너지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그 신규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일본이라든지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새로운 그 대체 에너지 수급 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태고 거기에 따라서 수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봐야 됩니다. 특히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경쟁력이 있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수주전에 뛰어들게 되면 매출 자체가 상당히 크게 증가를 할 가능성이 크고요. 이러한 면들이 결국 주가를 상승시키고 있는 요소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중기적인 조정이 상당히 깊었어요. 종목들이 대부분 보면은 작년에 대체에너지 관련주들이 완전히 그 상당히 어려운 구간을 많이 겪었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하락을 탔었고 그것이 이제 결국은 가격의 메리트를 가지게 됨으로써 지금은 중기 추세를 반전을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런 면이 아무래도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대체에너지 관련주는 지금 종목들이 전부 순환매를 발생시킵니다. 뭐 앞에서는 태양광이 좀 올랐으면 그 다음번에는 원자력이 오르고 또 최근에는 풍력이 좀 오르는 이런 식의 순환매를 발생시키는 상태라서 네. 눌림목 형태를 줄 때 대기 매수로 공략 포인트를 잡아가시면 상당히 좋은 타이밍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풍력 관련주는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다 좋은 건 아니고요. 네. 몇몇 종목들만 좀 진행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선별적 공략이 필요하겠고요. 예를 들어서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유니슨 같은 경우에는 하향 추세를 아직 여전히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움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는 1월 초까지는 상승 분위기가 좋았습니다만 그 이상 올라가지를 못하고 주가가 떨어져 버리는 진행이 나왔고요. 이러한 면들이 아무래도 그 선별적인 공략이 꼭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풍력 관련주 중에서 선별적으로 공략해 보자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관심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예, 동국 SNC인데요. 네. 미국 내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 역시 호재성 재료가 되겠고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 매수가 꾸준히 들어옵니다. 주가가 옆으로 오랫동안 기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많은데 다만 이런 경우에 깨고 내려갈 경우에 쉽게 빠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손절 기준선을 좀 잘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2,900원에서 3,000원 정도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우선 3,400원 정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2,700원 정도로 61선 지지 라인을 깨고 내려갈 경우에는 위험 관리를 꼭 하는 걸로 그렇게 기준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동국 SNC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의 증시타파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민혜님.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즐거운 주말 못 보내셨죠?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1946포인트. 외국인의 선현물 매도에 지수도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외국인의 선물 매도 규모가 3조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대형주도 줄줄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언제쯤 저점을 형성할지 이번 한 주 전망까지 자세하게 부탁드릴게요. 예, 시청자 여러분, 제가 그만큼 여러분 곁에 많은 신신당부를 했는데 개인들이 장렬히 전사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외국인들이 선물 3조 2천억 매도 치면서 엄청난 수익을 챙기고 있고요. 개인들 일단 장렬히 전사하면서 손바뀜 한번 났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개인의 선물이 1조 이하까지 가기까지는 주가가 반등하더라도 굉장히 미약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제 그 장 시작하기 전에요. 서울경제TV 인터넷 치셔가지고 수익을 말하다를 꼭 보시고 한 주를 시작하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시장은 여러분 보다시피 상승폭의 2분의 1 하락이다 이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미 증시가 이제 글로벌 증시가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신고가 갱신하는 날부터 우리나라 증시는 신저가를 갱신하면서 빠졌다는 사실이 이제 우리 모든 그 사대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뻐꾸기들이 계속 바닥이다 하면서 개인들을 사지에 몰아넣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글로벌 증시를 봤을 때 우리나라 증시만큼 변태처럼 이렇게 반대로 빠지는 증시는 처음 봤습니다. 저도 처음이고 여러분들도 처음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과연 미 증시가 상승할 때 지금 상승할 때 우리가 빠졌는데 미 증시가 하락할 때는 우리 증시가 상승할 것이냐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미 증시가 하락할 때 우리 증시는 더 빨리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반등은 굉장히 한정된 반등이 나올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한정된 반등에서 주가 매매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장 자체가 상승폭의 38%이면서 하락폭의 38%인 1970에서 1982 언저리에서 강력한 저항이 나오지 않을까. 그 저항이 여러분 이 직계형 저항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에 일단 콜장이 나오겠지만 상승장이 나오겠지만 그 상승 자체가 굉장히 미약한 장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번 주에 굉장히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고요. 제가 여러분들 1950포인트 빠진다 했을 때 2000포인트 이상에서 전부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소위 말해 싸이 친구 아닌가 미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만은 1950포인트 이하 가니까 여러분들이 전부 충격받고 전화 바리바리 와가지고 주말에 제가 잠을 못 잘 정도였는데 일단 장 자체는 60포인트 121평 이 자리에서 일단은 한번 지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 지지받을 게 진정한 바닥이냐? 바닥 절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단정하고요. 일단은 반등 국면입니다만 이 반등 국면이 제가 볼 때는 일단 미약할 걸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미약의 이유는 여러분 아시죠? 개인의 선물이 1조 이하 내려갈 때까지는 굉장히 코앞이 터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 사더라도 굉장히 짧은 안타를 치셔야 된다 이렇게 누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일목균형표 보셨죠? 일목균형표 변곡에서 그날부터 주가가 급락 나오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급락 나오는 사태 벌어졌고 그때 제가 선행 스팬2 가까이에서 분명히 지지를 받을 것이다. 근데 선행 스팬2까지 내려오는 이런 창극이 있었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항시 이야기했지 선행 스팬1 꺾이는 그 시점 26일포인트에서 주식은 무조건 주가는 빠진다 이렇게인데 이래도 여러분께서 일목균형표를 안 배우신다면 여러분 조상을 외면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이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목균형표를 배워야 된다. 그리고 일목균형표를 볼 때 제가 볼 때는 주가가 일단 반등하더라도 선행 스팬1이 상승하기가 조금 힘든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지금 자리에서는 주식을 짧게 치셔야 되고 그 주가의 저항은 전환선과 최고 기준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마지막 이제 신년 마지막 강연회를 2호선 신천역에서 대신증권 신천지점에서 있습니다. 오늘은 선물 전문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물 혹시 배우거나 관계되신 분들은 오늘 참석하시고요. 그냥 놀기 삼아 오시는 분들은 강연 오지 마세요.
오실 필요 없습니다. 영양가 없으니까 오지 마시고요.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하실 분 모시고 대책 없는 분들, 놀기 삼아 오시는 분들 집에 일찍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지금 자리에서 주가 자체가 반등하더라도 제한적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장의 하락은 여러분 보다시피 삼성전자에 기인하죠. 삼성전자가 여러분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요. 221 이평에서 삼성전자가 이격이 크기 때문에 221평 가까이 갈 것이다 했는데요. 일단 21평 가까이 갑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삼성전자가 바로 221평 닿을 것이냐?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제가 볼 땐 삼성전자도 파형의 반등 후에 221 닿을 이평이 많다 이렇게 보는데요. 결론은 뭐냐면 이번 하락의 종점은 삼성전자가 221 이평 닿는 그 시점이 제가 볼 때는 조정의 마지막이다 봅니다. 결론은 뭐냐? 지금 조정이 아직까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냉정히 지금 주식을 보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이번 주의 주가의 움직임은 여러분 피벗도 배우셔야 됩니다. 움직임은 여러분 보시기 보입니다. 주가가 꼭지에는 1990포인트 있고 그 다음에 1965포인트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중간에서 놓을 것 같아요. 중간에서 놓을 것 같으니까 1980까지는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그 반등 자체가 1965를 분명히 반등한 후에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굉장히 냉정하게 이번 주를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공격적인 매수는 분명히 아니다. 자기가 짧은 매매 자신 없는 분들은 매매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날 삼성전자 하락하니까 여러분들 삼성전자 사도 빠지네 하는 분들이 있는데 삼성전자 44,000원 매매를 합니다. 44,000원이란 것은 3일에서 4일 빠질 때 사가지고 이틀 상승하면 매도하는 그런 짧은 매매 외에는 지금 자리에서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자리에서 공격적인 매매는 분명히 자중하시는 그런 모양을 보이셔야 된다. 이렇게 누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물 보시면 그 사이 개인들이 선물의 매물이 267에 있었습니다. 267에 있는 거 장렬히 손바뀜이 있었죠. 뭡니까? 손절매를 과감하게 했습니다. 손절매를 과감하게 해가지고 지금 자리에 보시면 265에 있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개인들이 그 앞에 1조 2천억 있었던 거 300만 원 손절매를 친 상태로 있습니다. 300만 원 손절매 쳐가지고 무려 350억 잃었고요. 지금 자리에서 265인데 지금 256, 무려 2조 2천억 같으면 1,100억을 또 잃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 개인들 돈 많아요. 돈 없다 하는 사람 거짓말입니다. 불경기 거짓말입니다. 개인들 선물 내 말 안 듣고 하는 거 보면 돈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복지는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에서 우리 개인들이 여기에 물린과 팔기회를 주느냐? 기관이 어떤 친구들입니까? 팔기에 절대 안 줍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이번에도 100만 원 손절매 하십시오. 제 말 맞나 안 맞나 한번 보십시오. 제가 265 갈 때 여러분들 때 분명히 100만 원 손절매 하락했습니다. 100만 원 손절매 안에가 3일 만에 여러분들 500만 원씩 터졌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경고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100만 원 손절매 기회 분명히 줄 겁니다. 여러분 내 말 꼭 좀 들으십시오. 들어야만이 만사 형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선물 갖고 계시는 분들 제 말 안 듣고 빚내가 2조 2천억 걸었는데요. 여러분 분명히 경고합니다. 줄이십시오. 여러분 선물 안 줄이면 현물 갖고 있는 우리 개인까지 다 죽입니다. 제가 분명히 경고할 테니까 여러분 선물 과감하게 줄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주초에 짧은 매매입니다. 매매 자신 없는 분들은 매매하지 마시고요. 짧은 매매다. 여러분 보이시죠? 뭡니까? 5일, 10일, 20일 데드크로스. 역배열입니다. 역배열 상태에서 반등하겠지만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신 없는 분들은 지금 바닥 절대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하락이 있을 때니까 여러분 그때 주가 반등하는 요 짧은 거 먹지 말고 소식 대참하지 마시고 크게 기다려라. 그래서 광군에서 청송촌님이 5부 이자 내려가 빚내가 하락할 때까지 여러분 멀리 보시는 분은 쉬어라.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월 이미 2013년 한 달이 휙 갔습니다. 여러분 뒤돌아보시고 여러분 저도 여러분을 더 섬기는 청송촌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네, 여러분 좋아합니다.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반등이 나오겠지만 그 강도는 미약할 것이다.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염두해 두자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SPM 파트너스 최명성 소장의 최강 종목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게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오늘의 추천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의 추천주는 BS 금융주제입니다. 현재 부산 지역을 바탕으로 영업을 하는 금융회사인데요. 2011년 부산은행, BS투자증권, BS신용정보, BS캐피탈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지주회사입니다. BS투자증권, BS캐피탈 등이 지역경제 발전에 힘입어 2012년 업계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2년 연속 매출 및 영업이익도 양호한 편이고요. 현재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도 순매수 증가 중입니다. 현재 부산 시내 소외계층과 브리토키, 하우스푸어 경매 유예 제도를 실시하여 부산 지역 사회 발전에도 노력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좋은 기업과 재벌은 사회나 이웃이 힘들고 어려울 때 돕는 회사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서민 중산층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앞으로도 많은 열정과 금액으로 부산 지역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면 더 좋은 기업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승 추세가 계속 진행 중이며 양봉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요. MACD, 오실레이터 심리도도 양호한 편입니다. 보유 기간은 약 2주가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13,800원에서 14,500원으로 두 번 분할 매수하시고요. 목표가는 16,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상 수익은 약 10%가 되겠습니다. 손절가는 13,500원입니다.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 시장은 어렵지만 오늘 가볍게 단기 승부할 수 있는 좋은 종목 소개해 주신다고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월요일인데요. 현재 시장도 어렵고 네. 이럴 때는 소액으로 가볍게 단타하는 것도 수익 내는 방법이기 때문에 좋은 기업 한 종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네. 500만 원 이내에서만 단기 승부하시기 바랍니다.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단기 승부주는 신일제약입니다. 제약 및 바이오 회사입니다. 의약 제조 및 판매업,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1971년에 설립되었으며 충주에 본점 및 제조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2년 회사 제품 리핀간정, 맥스케어, 알파정 등이 많이 판매되어 회사 판매 금액 증가 및 총이익, 영업이익이 증가했습니다. 3년 연속 매출과 영업이익이 안정적입니다. 매수가는 4,400원에서 4,600원 사이로 두 번 분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5,000원이고요. 예상 수익은 10%입니다. 손절가는 4,250원입니다. 약 1박 2일에서 2박 3일로 단타나 단기 승부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에서 진정한 고수는 수익이 났을 때 파는 겁니다. 수익이 5%든 10%든 상관없습니다. 제가 추천한 종목은 수익이 났을 때 꼭 욕심내지 마시고 5%든 10%든 분할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정 시청자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SPM 파트너스 최명성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월요일 증권사별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대투증권입니다. 추천 종목은 유원컴텍. 중국 로컬 스마트폰 제조사에 열 확산 시트 공급을 시작했다며 투자 의견 바이 제시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입니다. 추천 종목은 호텔신라. 4분기 실적은 환율 급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예상치를 하회하겠지만 중국인 입국객 수와 내국인 출국객 수 증가로 면세점이 성장하고 있다며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했고 목표 주가는 53,000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한양증권입니다. 추천 종목은 MDS테크. 올해도 자동차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부분이 성장을 견인할 것이다. 안정적인 이익 실현을 전망했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 유지했고 목표 주가는 19,700원으로 유지했습니다. LIG 투자증권입니다. 추천 종목은 두산.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 증대 및 전방산업 수요 증가로 전자사업 부분 성장을 전망했습니다. 투자의견은 바이, 목표 주가는 15만 5천 원 제시했습니다. 끝으로 유진투자증권입니다. 추천 종목은 호텔신라. 단기적으로 주가 모멘텀이 부재하겠지만 하반기 실적 대반전을 고려하면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투자의견 바이 유지했고 목표 주가는 5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하나대투증권의 임진순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장 전략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죠. 예, 일단 2월 국내 증시는 그 박스권의 연장선에서 좀 접근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월이 그 상단을 타진한 이후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면 2월은 그 하단을 타진한 이후 반등하는 흐름에서 지수 범위는 1890에서 2000포인트 범위에서 어떤 등락을 보일 전망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원인들 중 일부인 그 펀드 환매라든지 프로그램 매도는 좀 완화되어 가고 있고요. 또 경제 지표의 디커플링은 시간이 가면 완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 문제는 중기적인 변수이지만 2월 중에는 어떤 속도를 조절할 만한 요인인 한국의 금리 인하라든지 G20에서의 환율 논쟁 등도 경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요인들이 박스권 하단의 지지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반대로 박스권 상단의 어떤 저항 요인을 살펴보면요. 일단 국내 증시의 상승을 제약하고 있는 변수 전반이 2월 중에 해소되기는 좀 힘들다고 보고 있고요. 또 글로벌 증시는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국내 증시가 하단을 타진하는 과정에서 변동성이 확대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주식시장의 디커플링이 장기화된 적은 없었고요. 어떤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는 가운데 국내 증시의 상대적 가격 메리트가 어떤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추가 조정 시에 어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판단이 되는 시점입니다. 일단 구체적인 포트폴리오 전략을 좀 살펴보면요. 최근 보면은 그 어닝 시즌이 시작되었지만 출발이 상당히 가볍지 않았죠. 지금까지 발표된 코스피 200기업 중 그 200기업 15개 가운데 11개 기업이 예상치를 하회하였는데요. 통상 4분기가 그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가장 낮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이익 모멘텀이 좀 하락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하고요. 또 동시에 올해 1, 4분기에도 역시 그런 맥락으로 좀 이어질 우려가 좀 있긴 합니다. 일단 이익 모멘텀 측면에서 볼 때는 조선, 제약, 하드웨어, 유틸리티 등의 섹터는 좀 모멘텀이 개선되고 있고요. 반면에 건설, 음식료, 은행 등의 섹터는 좀 모멘텀이 반대로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어떤 섹터 전략은 어떤 이런 이익 모멘텀을 바탕으로 했을 때 철강, 유틸리티, 유통, 통신, 서비스 등에 대한 어떤 비중 확대가 좀 유효한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철강의 경우에는 그 4분기를 바탕으로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고요. 유틸리티와 통신 서비스는 장기간에 걸친 적자 또는 그 저성장성이 올해는 탈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유통은 지난해 상반기 기재 효과를 바탕으로 양호한 이익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철강, 유틸리티, 유통, 통신 쪽으로 집중해서 매매하는 쪽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디커플링이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의 신규 편입 종목 유언컴텍인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스마트폰 관련 주고요. 중국 로컬 스마트폰 점유율 확대 수혜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언컴텍은 열 확산 시트를 개발 이제 완료를 했는데요. 작년 12월부터 중국 스마트폰 또 일본 LED TV 등의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향후에는 국내외 주요 IT 기업으로 매출처 확대가 예상되고 있고요. 일단 지금 스마트폰 액정 그 화면 예산 커지고 있는데 5인치 이상의 스마트폰이 출시되면서 그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사가 생산하고 있는 그 열확산 시트를 필요하게 되었고요. 또 관련 매출 비중은 올해 기준으로 한 45%까지 육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목해야 할 게 역시 자회사 유언 화양인데요. 동사가 그 지분율 57%를 가진 회사입니다. 스마트폰 마그네슘 내장재 제조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그 중국 로컬 스마트폰 제조사가 삼성전자와 같이 그 마그네슘 내장재를 채택하면서 동사로의 그 주문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시에 그 유언화양이 2014년 중국 심천 증시에 한국 기업 중에 최초로 상장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건 역시 좀 호재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사는 그 중국 휴대폰 플라스틱 케이스 사출 회사인 화올티에 그 화학 소재 공급을 시작했는데요. 역시 이것처럼 중국 쪽의 매출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매수 포인트로 뽑을 수가 있겠고요. 중국은 2012년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스마트폰 시장으로 올라섰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런
모멘텀이 계속 바탕으로 해서 관심을 가져둘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나대투증권의 임진순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네, 1월 28일 월요일장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도 뉴욕 증시와 디커플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를 보니까 코스피 지수가 1926포인트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순모입니다. 네, 오늘도 코스피 지수 추가 하락 염두해 둬야 할까요? 시장 전망과 함께 체크포인트 자세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일단 추가 하락보다는 일단 저가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유지한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예상 주가 지수를 보니까 마이너스 한 8%, 삼성전자의 예상 주가 지수가 마이너스 8% 정도까지 뜨면서 지수를 1890포인트까지, 일단은 뭐 예상 지수를, 장 초반에는 확인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은 이 부분은 무시하셔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예상 지수의 일단 변동성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지수가 이제 이 정도의 물량이 나왔을 때, 그리고 프로그램의 베이시스를 이 정도로 만들어 주었을 때 지수가 어디까지 밀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만 지금 잠정적으로 좀 체크하는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뭐 삼성전자의 지금 뭐 예상 동시효과가 많이 밀린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이제 장 시작 전에는 회복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오늘 빠르게 이제 그 이슈부터 좀 잡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펜텍에서 이제 풀 HD 이제 스마트폰 공개를 일단 뭐 시작을 한다고 하니까요. 또 이런 부분도 뭐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제 농심 쪽에서 뭐 강글리오 이제 커피를 이제 새로운 브랜드를 이제 또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뭐 관련주로는 뭐 농심과 뭐 동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오늘 이제 실적이 이제 막바지 이제 슬슬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대림산업의 실적 발표, 또 삼성물산의 실적 발표, 또 삼성엔지니어링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져 있는데요. 지금 뭐 현재 뭐 놓고 봤을 때는 뭐 가장 큰 것은 뭐 환율의 영향력이 제일 클 것이다라는 이렇게 대두되는 만큼 환율의 움직임도 같이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해외 증시는 미국의 12월 잠정주택 판매지수 경제지표 발표가 있고요. 또 미국 쪽에서 12월 내구재 주문, 또 미국에서는 또 야후의 실적 발표, 그리고 캐리필터에 대한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세계 경제 회복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미국 최대 중장비 제조업체인 캐리필터가 이제 개장 전에 이제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뭐 체크 포인트는 캐리필터의 실적과 또 경기 전망은 향후 세계 경기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건설업과 또 제조업 경기의 가늠자 가운데 하나로 우리가 꼽혀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장을 한번 빨리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예상지수 1930포인트까지 반등을 좀 주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지금 예상지수 505포인트까지 지금 들어온 모습입니다. 지금 개선은 개인적으로 코스피는 1960포인트 이번 주 회복 시황을 나올 것으로 좀 체크를 하고 있으며, 지금 1960포인트 이하 구간대에서는 좀 투매 구간과 또 인위적인 지수 조정을 만들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지금 1960포인트 이하에서는 단기 투매 가능성에 대한 여부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여기서 경기 방어주보다는 철강, 증권, 금융 섹터로 우리가 관심을 보시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었죠. 물론 환율에 좀 영향을 많이 받는 뭐 전기전자 그리고 운수장비 업종들을 놓고 봤을 때 상당히 시세의 움직임이 좋지 못하다라는 것을 볼 수는 있지만, 우리가 건설업과 금융 그리고 증권 업종을 놓고 봤을 때 시장보다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기 위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의 시장을 놓고 보았을 때 지수가 왜 그 IT와 그리고 운수장비 업종들이 이렇게 많이 빠지느냐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이 좀 많으실 것으로 좀 사료가 되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바로 환율에 대한 큰 영향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전반적으로 지금 환율의 차트를 놓고 보았을 때, 자, 환율은 우리가 1,050원까지 다이렉트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었습니다. 근데 환율이 떨어짐으로써 우리 수출주에 좀
큰 타격을 좀 만들어 주었었는데 가장 환율을 올릴 수 있는 직방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지수의 조정을 보여주면 환율이 가파르게 오른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연기금 쪽에서 뭐 운수장비,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매도된 물량들을 놓고 보았을 때 아무래도 이 환율을 인위적인 조정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환율 방어를 위해서 인위적인 지수 조정을 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결국에는 전기전자 업종과 운수장비 업종들이 반등이 나와야 지수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우리가 확인할 수는 있지만 결론적으로 주 타겟은 전기전자와 운수장비 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환율에 영향이 없는 철강과 증권, 금융섹터 쪽으로 계속 보시는 것은 유효하다라고 좀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고요. 지금 또 충분치는 않지만 지금 대외 여건적으로도 유로존에 대한 금융 완화, 또 미국의 경기 정상화, 또 중국 경기에 대한 모멘텀 경기 회복, 여러 가지 개선 기대감이 조성감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는 환율, 그러니까 엔화의 역습이겠고 또 실적, 과거의 이제 흔적들을 놓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수급,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3중국 압박으로 1954년 잠시 이탈을 시켜놓은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국내외 매크로 개선 기대와 또 지나간 것들에 대한 삼중고에 대한 인식으로 어느 정도 지수에 대한 하방 경직성은 보여줄 수 있다는 점 판단하에 오히려 저는 1960포인트 이하에서는 건설, 증권, 철강 업종들로 우리가 집중해서 공략을 한다면은 이번 장에는 큰 타격 없이 잘 피해나갈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시장 분위기 어렵지만 이럴 때일수록 힘을 더 내셔야겠죠.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